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그 검사는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 검사 지금 있습니까? 사직했습니까? 사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됐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측엔 이성윤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였던, 그리고 극친문 인사 중 하나로 평가받는 초선 병아리 의원이죠. 지역구는 전주시 을. 아주 예전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기도 했었고, 검찰 신분을 유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관련해서 그걸 옹호하는, 조국은 철인과도 같다라 조국을 칭찬하는 발언,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발언, 윤석열을 곁에서 수십 년 지켜봤다며 그런 무도한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발언,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은 전두환 하나회와 같다라는 발언,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 징계를 받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뭔가 검찰 진영 내에서는 변종으로 취급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가 말이죠. 17일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국민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발언을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의 대상은 전주지검장이었는데요. 왜 대상이 전주지검장이냐? 보시는 것처럼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일가의 관련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 전주지검까지 달려가서 1인 시위를 시전할 정도로 문재인 일가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의 주장은 이거예요. 왜 수사를 오래 하냐? 수사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네가 아냐? 넌 수사 혹시 받아봤냐? 나는 수사 받아봐서 그 고통을 안다.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려 봤냐? 너도 나중에 수사받을 수 있다. 너 가족도 수사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아니 죄를 짓고 수사를 받는 사람인데 그럴 거면 죄를 짓지를 말든가. 대뜸 아무 죄 없는 전주지검장에게 너도 수사받을 수 있다라니, 너는 받아봤냐라니, 고통을 아냐라니,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의혹이 있으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이고, 가족 모두가 수사를 받는 건 가족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마치 문재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정윤이 지금 씌우고 있거든요. 문재인의 전 사위의 노모에게 검찰이 수사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 걸고 넘어지던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노모인데 왜 그러냐라고 이승윤이 그러거든요. 아니 노인이고 나이가 든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저건 중앙지검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저 따위 발언을 전주지검장에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전주지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자 그 답변을 또 듣지도 않습니다. 답변을 못하게 해요. 민주당 그 특유의 지 할 말만 하고 증인의 답변은 듣지도 않는 그 케이스. 그리고 또 수사 상황을 자꾸만 캐묻는데, 수사 상황을 직접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이 자꾸 수사 상황을 얘기해보라고 재촉을 합니다. 압수수색도 왜 그렇게 자주 하냐고 뭐라고 하던데, 아니 아예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든가. 거의 뭐 문재인 사위니까, 전 사위였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좀 풀어주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이성윤이 개소리를 짓거려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 사람이 검찰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잘못을 했으면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진행해야 되며, 죄가 확정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을, 그걸 거스르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법사위 위원으로 앉아있으니, 하긴 뭐 전직 테러범위 위원장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마는, 해당 질의응답을 다 듣고 마지막 정청래가 하는 소리도 가관이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 이 장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전주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예. 전주검사장님, 네. 본인이 수사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본인 가족이 수사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사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아세요? 미뤄 짐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받을 직접 받아보지 않아요. 저는 수사를 받아봤어요. 그 검찰이 무도한 수사 방법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초임 때 검사들이 한번 감옥 체험하라는 그거 있었습니다. 감옥 체험할 게 아니라 검사들이 한번 수사를 받아봐야 돼요. 검사장도 4년 동안 5년 동안 수사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4년간 5년간 사람을 소환하고 없애고 주변 사람 털면 어떤 심정이겠는지. 그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응?
법과 원칙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요? 수사 제가 1년 받고 지금 3년째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말해줄게. 이렇게 검찰이 수사해서 안 됩니다. 응? 전주지검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수사하고 있는 거 아까 야당 의원 말씀하실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요?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예? 이거는 정말 저는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직하면 전주지검 앞에 가서 정말 검찰 수사권 남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수사할 것이면 차라리 검찰의 문을 닫아라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주지검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디올백 수사 무혐의한 것이 법치주의 사망 선고였다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는 정말 검찰의 문을 닫는 수순이 될 겁니다. 또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사건도 검찰이 수사권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노모, 목욕탕하는 사모 검사 찾아갔죠. 찾아가서 검사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제가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무려 19번을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답니다. 만나자고. 그 상고인에 불과한 노모를 그렇게 많이 만나자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그 검사는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 검사 지금 있습니까? 사직했습니까? 사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몇 번 했습니까?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적 있습니까? 그 또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환조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사 사람도 몇 명 소환했는지 압수수색 몇 번 했는지 말 못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수사 기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옵니까? 이 사건은 압수수색을 무려 10건, 소환조사가 무려 150명이라고 그럽니다. 4년간 5년간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틈만 나면 압수수색하고 이거 안 나오면 다시 꼬리 물게 압수수색하고 계속 압수수색, 끝도 없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사람이 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헌법,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수사 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이 수사 받을지도 몰라요. 제가 수사를 받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검찰이 망하는 수사 이게 정말로 이렇게 수사하지 안 됩니다. 이걸 끝없는 꼬리물기서 압수수색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꼬리물기식 별건 수사가 계속될 경우에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는 걱정됩니다. 자, 전주지검에서 수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형사 3부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것도 구체적- 비밀입니까? 기밀입니까? 예, 몇 명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집회 보면 9명이고 또 타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수사 기밀입니까?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10명 정도가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이 사건은 검사들이 무려 10명 투입돼야 할 사건입니까? 1, 2부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검사들이. 1, 2부에는 14명이 있고요. 형사 3부 검사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 사건 수사도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피의사실 흘리고 정말 수사기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가 대략적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도면적으로 안 됩니다. 맞춰주세요.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기회 주시면 못한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기회는커녕요. 전주지방검찰청 증인 이름이 뭐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 저 말씀이십니까? 네, 박영진 검사입니다.
박영진입니다. 박영진 증인. 지금 답변 중에 네, 제가 발언 중에는 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끝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진 증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답변 중에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것은 국회 국정감사법 또 국회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조사의 한계 제8조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이나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외교, 군사, 대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비밀의 업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고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 안위에 명백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박영진 증인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국정감사법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논쟁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또 수사기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형소법 148조, 149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도 지금 증인이 둘러대는 얘기는 없어요. 첫 발언이고 첫 답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유념하셔서 다른 증인들도 위법한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